자, 보겠습니다. 2018학년도 오답률 5위 이내의 문제만 정리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4번. 기억 리을이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는 문장에 대한 문제인데 잠깐 개념부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의 종류는 명사절을 아는 문장, 관형절 아는 문장,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면 미음기 겉이 붙어 있으면 명사절이고요. 관형절은 니은 일 는던이 붙어 있으면 그렇고, 부사절은 이게 아서 도록, 서술절은 절 전체가 서술의 기능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인용절은 고나 라고가 붙어 있는 그러한 절을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관형절은 문장 성분이 관형어가 되고요. 부사절은 부사어, 서술절은 뭐 당연히 서술어가 되고요. 인용절은 고와 라고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이제 명사절인데, 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그 격조사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사절에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 이렇게 우리가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알아두고요. 그 다음 14번 볼게요. 자, 기억 리을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볼게요. 내가 빌린 자전거는 내 친구의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빌렸답니다. 뭘 빌렸다, 빌리다, 누가, 내가, 나는이라 그랬고요. 뭘 빌렸어요? 자전거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빌리다에는 뭐가 붙어 있다? 빌린 하고서 니은이 붙어 있죠. 니은 관형절 따라서 문장 성분은 관형어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극장에 도착했다. 자, 여기에서 공연이 주어 시작되다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죠? 기 따라서 무슨 절 명사절 이해됐죠? 명사절인데 시작되기 해서 전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어, 요거 관형어 파악하기 살짝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피아노를 잘 치는 영수는 손가락이 누구보다 길다. 영수가 어떻다? 손가락이 길대요. 손가락이 주어, 길다 서술어, 따라서 절인데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절, 서술절. 자, 일단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치다라는 거 볼게요. 치다, 뭘 칠까요? 피아노를 쳐요. 누가? 영수가. 이렇게 되죠. 따라서 영수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피아노를 이렇게 되고요. 치다에 보게 되면 뭐가 붙어 있을까요? 는이 붙어 있죠. 따라서 관형절. 그래서 관형어. 이해됐죠? 영수를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관형절. 그 다음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다. 자, 보겠습니다. 전체 문장의 서술어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게요?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다. 이게 드러난 거죠. 이해됐나요? 자, 파수꾼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다.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이다? 미음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절? 명사절. 그런데 이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어. 이해됐지요? 자, 그 다음 파수꾼이 어디에 살아요? 마을에. 다시요. 마을에 살다.
누가 사람들이 이해됐나요? 거기에 뭐가 붙었다? 는이 붙었다. 그래서 관형절, 관형어. 뭘 꾸며주고 있다? 사는 사람들,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죠. 절 속에 또 절이 있는 그러한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1번 선택해 볼게요. 기억 디귿에는 모두 서술어의 기능을 안긴 문장이 있다. 안긴 문장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이라고 그래요. 절, 다른 말로 안긴 문장. 그럼 서술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서술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억에 보면 서술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X. 그래 답이 1번. 오케이. 디귿에는 서술절이 있나요? 서술절 있지요. 자, 그 다음 2번 기억 리을에는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 안긴 문장 절입니다. 체언을 수식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관형절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기억에 관형절 있고요. 리을에도 관형절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니은의 절, 니은에서 절 찾아볼게요. 공연이 시작되다 라는 게 명사절이잖아요. 여기에는 부사어 없습니다. 그 다음 디귿이 안긴 문장에는 부사어가 있다. 디귿의 절 볼게요. 자, 부사 찾으면 여기에서 피아노를 치다 해서 여기 보면 잘이라는 거 보이나요? 오케이. 잘, 얘가 부사어. 됐죠? 따라서 3번은 맞는 말. 그 다음 4번. 니은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고 니은에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명사절이 관형어. 그 다음 리을에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를 기능하는 안긴 문장 주어와 결합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지요. 그 다음 디귿 리을에는 모두 주어가 생략된 절이 있대요. 디귿에서 영수는 생략되어 있고요. 그 다음 사람들이 라고 하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그 다음 자, 그 다음 볼게요. 14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A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볼게요. 한 문장이 하나의 성분처럼 다른 문장을 안고 있어요. 그것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 아는 문장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 이때 하나의 성분처럼 기능하는 문장을 안긴 문장이라고 한다. 안긴 문장 다른 말로는 절. 안긴 문장에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이 있다. 명사절은 미음기가 붙어 만들어지며 문장 안에서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부사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해요. 알고요. 관형절은 니은, 니을, 는, 던 등이 붙어서 뒤에 체언을 꾸며줍니다. 부사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하는 부사절은 이, 개, 도록 등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절 전체가 서술의 기능을 하는 서술절은 다른 절들과 달리 특별한 표지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끝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인용한 것을 인용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직접 인용 라고가 붙고요. 직접 인용에는 라고 그 다음 라고나 하고와 같은 조사가 붙는데요. 라고 하고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의 표현 밖을 간접 인용에는 간접 인용은 고가 붙는답니다. 같은 조사가 쓰입니다. 한편 안긴 문장 절입니다. 한 요소가 아는 문장의 요소와 동일하여 생략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까 봤죠? 생략됩니다. 그 하나의 안긴 문장 안에 또 다른 문장이 안기기도 하죠. 안긴 문장 안에 또 안긴 문장, 즉 절 속의 절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위에서 풀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형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잘 다져진 음식은 아이가 먹기에 알맞다. 잘 다져졌대요. 뭐가? 음식이. 따라서 음식이 주어. 다져지다 서술어. 그래서 절. 다져지다에 뭐가 붙어있다? 니은이 붙어있다. 그래서 관형절. 관형어 역할.
그 다음 아이가 먹다, 아이가 주워 먹다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어있다? 기가 붙어있다. 따라서 무슨 절, 명사절. 그런데 뒤에 보면 에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부사어. 그 다음 니은, 그가 소리도,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음을 알았다. 나는 그가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에 뭐가 붙어 있다? 음이 붙어 있지요. 그래서 뭐 명사절 뒤에 보면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 그 다음 소리도 없이 볼게요. 소리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소리가 주어, 없다 소수로. 그래서 절. 이해됐죠?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이가 붙어 있다. 그래서 무슨 절? 부사어. 부사절은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 자, 이거 운동장을 달리는 나에게 그가 발밑을 조심하라고 고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뭐다? 인용절은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 할 거고요. 그 다음 운동장을 달리다. 누가? 내가. 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운동장을 달리다.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는이 붙어 있다. 그래서 뭐다? 관형자. 관형.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명사절에, 자, 이런 게 있으면 일단은 요거 잠깐 생략. 그래서 주어로만 풀어봅시다. 기억은 명사절에 조사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기억, 명사절 있나요? 있습니다. 이해됐지요? 거기에 조사가 붙어서 먹기에 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요거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요거 기억과 달리 비교 대상 잠깐 생략. 주어로 풀면 니은은 부사절이 사용되었다. 니은에서 부사절 어딨나요?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용언 수식하고 있다. 용언 뭐 사라지다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귿은 니은과 달리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 잠깐 생략. 디귿은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하는 사람의 표현을 받고 인용한 절이 있다. 인용절 조심하라고 요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억과 디귿은 4번 기억과 디귿은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앙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앙긴 문장 다른 말로 하면 절. 이해됐죠? 그럼 기억에서 절, 음식이 라고 하는 주어 생략되고 있고요. 그 다음 디귿에서는 요거 내가가 생략되고 있는 거죠. 요거. 이해됐죠? 체온을 수식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 관형절이라는 이야기고요. 됐나요? 그 다음 니은과 디귿은 모두 하나의 앙긴 문장 안에 또 다른 앙긴 문장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니은과 디귿은 하나의 앙긴 문장. 자, 여기 보면 니은 보게 되면 여기 앙긴 문장 이거 있죠. 명사절 그 안에 다시 뭐가 소리가 없다 라고 하는 부사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앙긴 문장 안에 또 다른 앙긴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이 5번.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 인용절은 뭐 이런 내용이죠, 이거. 너는 발밑을 조심해라. 여기에 고가 붙은 거잖아요. 따라서 운동장을 달리다. 발밑을 조심해라. 이거는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절 안에 절이 또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보기 한 가지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지금 사유주어 표기
대한 내용인데요. 잠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사이시옷을 적는 그 사례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일단 합성어야 됩니다. 합성어. 그 다음에 합성어는 두 개의 어근이 만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한 개는 반드시 고유어야만 됩니다. 고유어 한자어 또는 고유어 고유어. 뭐 이런 식으로 고유어가 꼭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어떤 경우에 사이시옷 주냐면 일단은 목당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얘기입니다. 뭐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만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겠죠. 만약 자음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받침이 있다는 얘기니까 사이시옷을 적고 싶어도 못 적겠죠. 오케이. 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으로 왔을 때 니은 소리가 첨가되면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그래서 깻잎 이렇게 된 얘기고요. 그 다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은이 왔을 때 니은이 첨가될 때 콧날 이런 식으로 니은이 첨가되게 되면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그드, 브스즈 이렇게 왔을 때 이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될 때 예를 들어서 촛불 하고서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되게 되면은 사이시옷을 적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소리로 끝났을 때 이 단어의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즉 촛불 이렇게 되고요. 이 시옷을 끝소리 규칙에 위해서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자, 요거까지 알아두고요. 자, 그럼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보기를 보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사이시옷은 아래의 조건 A, D가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단, 곡간, 색방, 숫자, 간, 횟수는 예외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얘네들은 다 사이시옷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네들과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대가 요거 사이시옷 안 들어가요. 초점 사이시옷 안 들어갑니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 뒤편 얘네들도 사이시옷이 안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좀 헷갈리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 알아두십시오. 얘네들은 사이시오 없는 애들이 맞는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 사이시오 표기에 고려되는 조건 단어 분류상 합성명사 즉 합성어 그 다음 결합하는 두 마리의 어종이 다음 중 하나일 것 즉 고유어가 꼭 하나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결합하는 두 말 중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대요. 뭐 그래야지 사이시오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말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의문 현상이 다음 중 하나일 것. 즉 앞말 끝소리에 니은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각각 니은 소리가 나든지 아니면 된 소리로 바뀌든지. 오케이. 그 다음 기억, 미음 각각의 쌍의 유조건 A, D 중 한 가지 조건만 차이가 나서 사이시오 표기가 갈린 예이다 보겠습니다. 자, 도매하고 가격을 보게 되면 도매에다 가격이 붙은 거잖아요. 도매, 가격 이렇게 해서 얘는 둘 다 뭐다? 한자어다. 따라서 뭘 어긴 거다? 하나는 꼭 고유어야만 된다라는 걸 어겼지요. 둘 중에 하나는 꼭 고유어다 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B. 따라서 기억은 A를 어긴 게 아니라 B를 어긴 거지요. 그래서 답이 1번. 됐죠? 그 다음 전세방, 전세하고 방 마찬가지 둘 다 뭐다? 한자어. 그래서 B를 어긴 거고요. 버섯구, 버섯하고 구. 얘네들은 뭐예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말이 자음이잖아요. 이거 버섯이니까. 그 다음 인사말, 인사하고 말. 얘는 표준 발음이 인사말 아닙니다. 인사말 얘가 표준 발음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뭐가 안 난다? 니은 소리가 없어요. 그 다음 나무 껍질, 나무와 껍질이잖아요. 이 껍질에서 껍은 원래가 된소리로 표기된 애잖아요. 즉 된소리로 발음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이시옷을 안 적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11번. 다음 문장에서 기억 미음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우리가 명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활용하고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낸다. 동사. 그 다음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요거 우리가 수사.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부터 앞말과 다른 말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수한 의의를 덧붙이는 말, 조사지요.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최대원을 수식하며 우리는 그거를 관형사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품사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볼게요. 옛날 사진 기억은 명사이다. OX. O 맞습니다. 그 다음 돈이 떠올랐다는 니은에 해당하고 동사이다. 동사 맞지요. 그 다음 하나는 디귿에 해당하고 수사이다. 수사 맞나요? 맞습니다. 왜? 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가가 조사입니다. 그 다음 을가는 조사이다. 맞고요. 즐거운은 즐거운 기본형 즐겁다. 요건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은 형태잖아요. 문장 성분은 관형어지만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 품사 찾는 문제니까. 자, 15번 보기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 이거 아까 봤던 안긴 문장 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개념 잠깐 볼게요. 자, 명사절 미음기 것, 관형절 니은일 는더, 니은일 는더는 당연히 관형사형 어미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 부사절 이개 아서 도록, 서술절 절 전체가 서술어 역할, 인용절 고라고가 붙어 있으며 인용절 이해될 것 같고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하나의 문장이 안긴 문장으로, 안긴 문장이란 말은 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안긴 문장으로 다른 문장이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기억. 부모님인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자식이 주어 건강하다. 서술어. 그래서 절 중에 또 뭐가 붙어 있다. 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명사절. 그런데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없어요. 뭐가 연락이 이렇게 되죠. 거기에 뭐가 붙었다? 이가 붙었다. 이가 붙으면 무슨 절? 부사절. 그래서 부사. 이렇게 보면 되고요.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옳았다. 뭐가 판단이 옳았어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거기에 뭐가 붙어 있다? 음이 붙어 있다. 비음 같은 거. 그래서 명사죠. 그런데 을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목적어.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 산책을 했다. 쉬었대요. 쉬다. 누가 쉬었을까요? 내가 늘 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디에서 공원에서 나는 공원에서 늘 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뭐가 붙었다? 던이 붙었다. 던 관형절 관형어. 그 다음 그 사람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어렵다. 뭐가 과제가 이런 거잖아요. 과제가 주어 어렵다 서술어. 거기 뭐가 붙었다? 니은이 붙은 거죠. 그래서 뭐다? 관형절 관형어.
그 다음, 자, 기억에서 안긴 문장의 종류, 명사절인데 부사절. 잘못됐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는 명사절 없습니다. 디귿은 명사절, 그런데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지요. 그 다음 4번, 리을 관형절 맞나요? 관형절 맞네요. 그런데 생략된 문장 성분은 공원에서 라고 하는 부사어가 생략되지요. 그래서 답이 4번. 그 다음 5번, 관형절 맞네요. 생략된 문장 성분은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 15번. 보기를 활용하여 국어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하였다. 표제어 A와 예문 B, 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자, 지금 보기를 보게 되면 일단 형용사 봤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선택지를 보게 되면 다 부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형용사와 부사의 가장 큰 차이점. 부사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형용사는 활용하고요. 그러면 여기 예문에서 보게 되면은 밖에 활용한 거지요. 여기서도 밖에 요것도 활용한 겁니다. 그럼 형용사. 얘는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부사. 이해됐죠? 자, 그러면 결국 일단 A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바투 부사라고 되어 있는 4번과 5번이 답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에 보게 되면 일의 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사이가 가깝다, 사이가 서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투 다가갔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렇게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B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리을. 그래서 답이 5번.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